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가 김만재입니다. 저는 일단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 외적인 시간에 그 개인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한 7년 정도 공연을 제작하고 연출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순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연이 처음 잘 올라가는 첫 공연 순간인데요. 이게 공연이라는 게 혼자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내고 그것들을 잘 타협해서 처음 올라가는 순간이 제일 보람찬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은 혼자서 만들 수가 없는 이제 협업해서 만들어야 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좀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협업에는 좋은 의사소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자기만의 의견을 내고 서로 부딪히는 그런 과정들도 저는 좋은 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한쪽의 의견만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저는 좀 작업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나 혼자서 만드는 건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힘이 빠지곤 합니다. 데뷔작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하이라이프라고 하는 블랙 코미디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에서 제가 연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 할 얘기 다 하면서 가끔 실수가 일어나는 배우님들이나 스태프분들에게도 굉장히 따끔한 잔소리를 했던 그런 막내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슬럼프가 왔을 때 저는 좀 여행을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하거나. 제가 생각이 많아서 조금 멍 때리거나 머리를 비워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생각을 비워낸다기보다 새로운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기존에 고여있던 생각들을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 제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질문들을 저도 종종 받아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직접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거다. 아니면은 뭔가 관객과의 소통이 접점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극의 장점은 조금 다릅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배경이 세트가 이루어지고 실제 공간처럼 표현이 되는데 연극은 와서 무대를 보면 누가 봐도 실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실이 아니고 뭐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해도 실제 공원이 아니에요. 근데 연극은 그 가짜인 것을 배우들의 연기와 여러 기술적인 부분으로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그 순간을 진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출은 제가 표현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좀 물론 생계가 받쳐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뭐 제 인생을 연출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작품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조금 다시 주의 깊게 보는 영화가 마침 있어요. 이게 영화를 안 보신 분들께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1800년대 말이 배경으로 에디슨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전구를 발명하고 상용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제 일명 전류전쟁, 커런트 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주고자 하는 주제랑 제가 거기서 느끼는 바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작품 속에는 에디슨을 포함한 뭐 다양한 천재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좀 결국 그러니까 전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구가 세상에 상용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내용인데요. 저는 거기서 주목했던 점이 에디슨이 아무리 천재더라도 뭔가 주변에 그런 천재들이라든지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상용화가 되고 또 전구라는 것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데 주목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천재고 혼자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더라도 주변에서 의견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자극을 받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그거를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협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을 보면서 아, 저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나도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지적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커런트 워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김만재 연출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런 긴 시간의 이런 연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인생 작품으로 말씀해 주신 이 커런트 워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요. 그 에디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에디슨과 영화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디슨은 1892년도에 키네토그래프와 그리고 키네토스코프라고 하는 촬영기와 영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프랑스의 르미에르 형제가 1895년도에 이제 영화를 촬영하고요. 프랑스의 르그랑이라고 하는 카페 지하에서 인류 최초의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르미에르 형제가 사용한 영사기는 사실 본인들이 개량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요. 이런 기존의 에디슨 같은 이런 발명가들이 만들어 왔던 촬영기나 영사기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에디슨에게도 하나 영화가 인류에게 다가오는데 일정 부분에 공헌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이 에디슨이 또 영화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한 가지 있거든요. 사실 커런트 워에서도 에디슨의 이런 명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영화계에서도 그늘진 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에디슨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상영을 하면서 큰 수입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조르주 멜리에스라고 하는 이 픽션 영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흔히 보시는 영화들이 대부분 픽션 영화인데요. 이 극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르주 멜리에스가 만든 달나라 여행입니다. 1902년도에 멜리에스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상영을 했을 때 유럽에서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상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미 그때는 에디슨이 필름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미국에서 이제 상영을 해서 이미 흥행을 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멜리에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디슨은 어쩌면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저작권,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반한 것이죠. 위반한 것이지만은 위반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디슨의 이런 명함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멜리에스에 관한 영화는 마틴 스코시지가 휴고라고 하는 이 가족 영화에서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만재 연출가님께서 말해주신 커런트 워와 그리고 이 휴고, 마틴 스코시지가 만든 가족영화 휴고 이렇게 상반되게 관람하시면요. 또 이런 상반된 이런 재미들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힐링터뷰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힐링터뷰 예고해드리면 우리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또 인터뷰를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터뷰의 최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